지금 중국 주식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카페 TV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날씨가 참 맑지만 중국 주식시장은 소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허브 상하이시의 봉쇄가 지속되면서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악재들이 있는지, 중국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인지, 중국 현지 증권가 연구원들은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고 있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증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경제 지표가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또 중순부터 1분기 성장률, 3월 산업생산, 고정자산 투자 등 주요 경제 성적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중국 증시에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중국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됐습니다. 성적은 낮았고 중국 증시는 여전히 큰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카페 TV는 매주 주말 한 주간의 중국 주식시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떨어진 날은 왜 떨어졌고 오른 날은 왜 올랐고 어떤 악재와 호재 이슈가 있는지 중국 경제 상황까지 전해드리고 있고요. 주중에도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시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중국 3월 차이신 서비어 PMI가 42.0을 나타내며 코로나 봉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서비스업 경기가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눈에 띄는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업 경기 지표에 이어서 중소기업 경기를 반영하는 지표가 모두 낮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 PMI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중국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시고 매월 발표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MI는 매월 중국에서 발표하는 경기 지표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50 이하면 경기 둔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발표되는 지표가 50을 넘거나 전월치보다 높으면 중국 경제가 괜찮구나 생각하시고 50을 넘지 못하거나 전월치보다 낮으면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구나, 중국 증시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당일 좀 크게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국에서 발표되는 경제 성적표 등의 재료는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 성적표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당일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차이신 싱크탱크 모니터 연구소 관계자는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경기가 크게 약해지고 공급이 위축됐으며 수요는 압박을 받고 외부 수요는 감소했다고 말했는데요. 소비주 관련 주식들이 힘을 받기 어려운 기간인 것 같습니다. 보시는 주식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 기업 장위 포도주인데요. 대표적인 소비 관련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최근 3개월 동안 크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1년의 모습인데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도 이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드렸습니다. 중국 경기 둔화의 악재에 이어 또 다른 악재가 있죠. 잘 알고 계시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인데요. 지난주 제가 기관 친구에게 어떡하냐, 괜찮냐, 좀 뭐 빤 그러면서 언제쯤 회복될까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마샹이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마샹 이거는 중국말로 곧이라는 의미인데요. 아마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그전처럼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시는 1일 확진자 1만 7천 명 이상 쏟아지면서 2020년 2월 12일 기록한 1일 최다 확진자 수 1만 500여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해제할 예정이었던 상하이시의 전면 봉쇄를 무기한 연장했는데요. 지난 5일 하루 전체 무증상 감염자 수 1만 9,089명 가운데 1만 6,766명이 상하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도로 터널도 폐쇄됐습니다. 도시가 봉쇄되면서 상하이항은 육해상 물류난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트럭 운행에 차질이 생기고 선적 하역이 밀려서 항구에 대기 중인 선박도 수백 척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는 중국의 금융 허브 무역의 중심 도시로 중국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3, 4%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하이는 인근 도시들과 경제권을 형성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하이 내 서비스업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부분 봉쇄가 전면 봉쇄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영업을 하지 못해서 큰 피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보통 아파트 주민위원회 혹은 가도 지에따오라고 하는데요. 이런 동 단위로 출입을 막고 그 안에서 핵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매일 막 8차 핵상 검사하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음식도 단지 내에서 허락된 곳에서 구입을 할 수 있고 좀 나은 곳은 배달이 가능하지만 집 앞까지는 못 들어오고 단지 앞에 정문에서 배달 음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당연히 출근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움직임을 모두 차단하며 코로나 확산을 빠르게 잡아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정책이지만 중국에서는 가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정부의 지시대로 잘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상하이는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 당국이 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대형 항구 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물류뿐만 아니라 주요 공장과 기업들이 멈춰 있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체감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난주 외국인 자금이 연속 유입된 것이 호재로 작용을 했고 기대감을 주고는 있지만 현재 악재의 영향을 덮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현재 중국 주식시장에서 이러한 먹구름을 거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호재가 악재에 먹혀서 호재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 증권가 연구원들은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회냐고 했더니 괜찮은 기업들 중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은 분명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먹구름을 다 덮을 수 있는 중국에서만 가능한 바로 중국의 초강력 부양카드인데요. 다수의 관계자들은 중국이 오는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라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확산을 막을 것이란 의견인데요. 그러면 10월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바로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무사히 순조롭게 끝나야 그 후로 뭔가 변화가 있지 그전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10월 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는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만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크게 관심도 없고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만 이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정부 당국은 이미 올해 초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생과 안정이라고 밝히고 그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3개월, 1년을 보셔도 거의 저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 증권가에서는 악재가 있고 변동은 있지만 현재 이 박스권을 치고 올라갈 날이 단기를 지나 곧 올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청명절 연휴를 마친 6일 오늘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날 발표한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부진이 하락 재료로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다시 4거래일 만에 빠져나간 것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 확산세도 투자 심리를 짓눌렀다는 의견인데요. 하지만 이날 교육, 철강, 은행, 부동산 등 관련주는 강세를 보이면서 낙폭을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솔솔 나오면서 또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오전부터 오후장까지 서서히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최근 중국 부동산 규제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 도시들마다 부동산 경기 살리기 차원의 주택 구매, 판매 제한 정책 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당국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인데요. 중국 당국은 지금 사회가 불안하고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크게 담긴 부동산부터 풀어주면서 경기 둔화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카페TV는 다시 주말까지 중국 증권가 소식과 중국 관련 정책들을 주목하면서 정리한 후에 이곳 중국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